비트코인이 회복하면서 다시 급등한 상태로 많은 코인들이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갔는데요. 이 이후에 상승을 계속할지 아니면 다시 재차 조정이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요 25일선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좀 별로 없었다 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이 수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에게는 그때가 되면 다시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왜? 우리는 어차피 이 부분에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놨기 때문에 알트들은 이미 싸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동안 좀 그걸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금을 100%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전략이라고 하는 이유가, 현금 100%는 이때 진짜 이런 무빙이 나오면 정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현금을 그냥 50%나 60% 정도로 만들어놨으면 조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0%는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하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팔았던 데보다 비싸면 다시 안 사고 싶거든요.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미가 많이 털려요, 상승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구간을 다시 뚫었고 42,000을 뚫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바로 샀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여기 선물방에서도 계속 쇼 보다가 그 다음에 제가 롱으로 바꿨거든요, 오후부터. 근데 여기가 딱 보면은 이 구간이죠. 49,000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그 선물방에 이렇게 낸 이유는 항상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외 구간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멤버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대 9시죠. 밤 9시.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 남은 것 중에서 5% 정도를 반등 스윙 관점으로 매수하겠다. 왜냐면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것이 거의 한 20% 정도 늘려놨으니까, 20%에서 15% 정도 늘려놨으니까, 그쵸? 거기에 대해서 5% 정도 그렇게 해주면 일단 진입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갔는데 이 구간에서 들어갔죠. 근데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또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제가 더 위로 올렸으니 더 담으면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여기 담고 또 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수위가 잘 갔잖아요. 체인링크도 뭐 괜찮았고, 그리고 뭐 스택스는 이제 어제부터 계속 잘 갔고,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과 전략들을 세워주면 되는 거고,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뭐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제가 텔레그램에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시장을 예측하는데 너무 무게를 두면 이 무빙이 나왔을 때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장의 움직임을 교훈 삼아서 항상 방송이나 영상에서 강조드렸듯 어떤 무빙이 오던지 대응할 수 있는 현금과 코인의 비중,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게 좋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항상 100%는 없다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회복장에 현금 비중을 잘 만들어 놨다가 설사 놓쳤다면 일봉 아랫꼬리가 곧 이번 주 주봉 아랫꼬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랫꼬리보다 약간 아래까지 분할로 담아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항상 현금은 40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다. 계속 제가 영상과 방송에서 하던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했다면 전 좀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히 보면은 이 4시간을 1시간 봉으로 좀 바꿔보자고요. 단기 차트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좀 끄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이 수렴이 좀 나타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여기 브리핑방의 밑에다 놔뒀죠. 수렴 또는 리테스트가 나와준다면 여기 보세요. 지지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재차 알트장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이게 이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와주고 이 부분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저는 한 번 더 수렴을 해서 올려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빠르게 반등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쌍바닥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려주는 패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 프레임을 크게 가져가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각이 올라가는 게 제가 여러분들 하락 때마다 많이 강조드렸던 거, 블랙록이랑 이런 애들이 오면서부터, 월가 애들이 오면서부터 조정은 긴데 기간 또는 가격 조정으로 길게 오고 크게 오는데, 이걸 회복하는 데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회복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무빙이 조그만한 프레임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다시 오르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알트장은 알트장이지만 좀 가는 놈들이 잘 가는 그런 알트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던 애들이 좀 잘 갈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가던 애들이 잘 가지만 그 와중에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중심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위를 봤던 건 세이가 오늘 잘 가서 보통 세이랑 수위랑 좀 커플링 형태로 시간차를 두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수위가 먼저 많이 가면 그때 세이가 좀 덜 갔는데, 그때 세이가 좀 덜 갔기 때문에 좀 잡아두면 괜찮은 움직임 보여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이가 좀 잘 가길래 이것도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멤버십의 수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미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그런 커플링의 형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제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항상 저는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2025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또 이게 2020년하고도 또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두 달 정도의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게 이제 2025년 사이클이라면 우리가 2016년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2016년에 이러한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2020년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2021년 장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한 가지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2024년에 마감이 되면 빠르게 올라가지만 짧게 올라오고 끝나는 거. 그러니까 짧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준에 많이 오르는 건데, 우리가 조정을 가면서 쉬었다 가면 항상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포물선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고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2024년 장으로 가면 이 고각 상태가 정말 빨리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올라가는 그 종착지가 2025년보다는 2024년이 좀 더 짧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가고 빨리 끝나느냐, 짧게 올라간 다음에 끝나느냐, 아니면 천천히 가면서 멀리 갈 수 있느냐의 그 차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게 좋고, 여태까지의 있던 사이클로 봤을 때 확률 높은 건 2025년이 맞는데,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24년일 수도 있다는 의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라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만약 우리가 보는 그런 조정이 안 오고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 관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뭐 여기도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있는데, 보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57,000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런 큰 조정이 오는데, 조정이 와봤자 한 뭐 10,000불? 10,000불 정도 되겠네요. 10,000불 가까이. 조정이 아바짜가 아니고 크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한두 달이 아니고 뭐 한 달 이내로 몇 주 동안 조정 오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짧고 상승이 크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이 각 자체가 고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각이라 하면 90도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각이 점점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고각이 형성될 때가 보통 상승장 사이클의 끝이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2025년까지 우리가 간다고 생각을 하면 뭐 올랐다가도 조정을 주면서 올랐다가도 조정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자체가 고각이 되지 않고 천천히 가면서 각을 점점 올려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025년까지 천천히 가면서 조정도 주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2025년 이랑 비교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그 상승장 사이클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24년을 보려면 2020년부터 2021년에까지의 상승장 사이클을 보시면 돼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5만 달러를 갈 거다. 1타겟인데 다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5만 8천을 보는 사람도 있고, 5만을 보는 사람도 있고, 4만 8천을 보는 사람도 있고, 4만 5천을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반감기 전에 한번 우리가 미니 불장 같은 게 왔다가 조정을 줄 거다. 이게 이제 2025년이라는 사이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조정이 생각보다 얼마 안 오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2024년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어쨌든 이 골드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이 지점에서 항상 이런 하락이 나오던가,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락이거든요. 이게 2달짜리 봉이에요. 캔들이 하나당 2달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는 얘가 생각보다 별다른 조정 없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뭐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10개월 동안 올랐다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10개월이면 2024년 10개월이니까 10월 정도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20만 달러까지는 모르겠고 한 12만에서 한 14만 정도 혹은 9만 달러 정도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2024년이면은.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 올라가면서 계속 비교 분석해야 돼요. 일단 큰 시나리오 2개는 냅두고 유력한 시나리오는 일단 2025년으로 2대 올라가면서 모양이 뭔가 2025년 같지 않다. 그러면 2024년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되는데 언제 되냐라는 그런 시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거 없고요. 그냥 알아서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SEC나 뭐 블랙록이나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해서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큰 건이기 때문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 제대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결국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만든다는 거.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뭐 승인이 빨리 돼야 우리가 뭐 상승장을 빨리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에서 재료가 터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슈에 팔아야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나스닥이나 이런 애들 요번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게 다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금리 인하가 조만간 될 것 같다는 기대감. 근데 막상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항상 연준의 그 점도표라든지 예상대로 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그러면 뭐 진짜 블랙스완 같은 게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은 막상 금리 인하를 해도 경기 침체랑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주가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동결 기간을 제가 즐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전부터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료를 해석하는 그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이 호재가 똑같이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그 피날레 재료로 작용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올해 비트코인의 연평균 30일 변동성이 역대 최저라고 하네요. 보면은. 그래서 41.53%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횡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변동성 자체가 여태까지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횡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변동성이라는 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등락을 보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2023년을 보잖아요. 그렇죠? 2023년을 보면은 실제로 요거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이제 큰 프레임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천천히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천천히 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포물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2024년과 추가적으로 2025년은 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SEC가 현물 ETF 승인 결정 아크 21 스웨어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연기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냐면 아직 비트코인도 승인이 안 됐는데 이더리움이 승인 되겠나요? 절대 아니죠. 연기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돼야 이더리움이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되면 그 나머지 신청한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빡빡빡빡빡 승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하겠죠. 좀 지나서. 그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타임 테이블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뭐 미증시가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다. 잘 나간다. 근데 이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뭐다? 기대감이라는 거죠. 기대감. 자 그러면서 이게 연기를 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죠. 바네크도 연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시청서를 또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결국 되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제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 빼고 그냥 거의 된다.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시간의 문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CEO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 30조 달러 시장이 열릴 거다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라는 말을 보면은 이 시장 자체가 열린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결국 팩트인데 팩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승인된다 그랬을 때는 이건 이슈에 팔아야 되는 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이렇게 오르게 된다면. 그래서 한번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나면 조정을 좀 줬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 이후에 30조의 시장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큰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ETF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재료면 틀림없다.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탈중앙화라는 걸 표방하고 비트코인을 냈지만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국의 ETF만 승인되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렇다는 거는 점점 뭐죠? 이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암호화폐라는 그 탈중앙의 이념들이 웹3라는 그런 이념들이 추후에는 탈중앙화라는 매개체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화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이 체제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쪽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가끔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국 메타버스 기술업체 인프로버블이 게임 자회사를 1억 달러에 매각을 했는데 보면 이번 매각은 회사의 메타버스 사업 확대 및 혁신을 위한 전략적 매각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업체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네가 뭐냐면 그 유가랩스에서 처음에 아더사이드라고 해서 BAYC 애들이 메타버스 하겠다고 뭐 게임 만들겠다고 한 그게 얘네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인프로버블하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메타버스 기술 업체로 좀 이 정도로 1억 달러 매각을 한다라는 건 자회사를, 그죠?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고 회사의 메타버스 사업 확대 및 혁신을 위한 전략적 매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쨌든 매각이 일어난다, M&A가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 뭔 소리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 시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다른 메타들이 좀 있지만 결국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메타버스나 이런 애들도 뜰만한 산업이지 않나, 뜰만한 메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가 보면 좀 이제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리고 실시간 방송도 하고 평상시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좀 직관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직관적으로 나름 말씀드리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고민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까도 보여드렸으니까 그 멤버십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시면 현금 비중 얼마를 둬야 되고 언제 사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코인을 진입가 어느 시점에 어느 목표가에 팔아야 되고 손절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멤버십을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2022년과 2023년 초반을 겪으면서 많이 물려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메시지를 저한테 좀 주시면요, 멤버십 들어오셔서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복구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상담까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뭔가 답답하다, 혼자 하니까 좀 그렇다, 그리고 영상을 보지만 내가 혼자 뭔가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로 업비트라는 거래소에 워너마켓에 있는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을 거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멤버십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멤버십 전용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텔레그램 브리핑, 그러니까 픽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채팅방이 또 따로 있거든요. 소통방이. 그 두 가지 방에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멤버십과는 좀 별도의 방인데 선물방이 또 있어요. 선물방이. 그렇죠? 선물방이 있는데 선물방도 역시 보시면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뭐 이것도 다 타겟에 갔는데 제가 체크를 아직 안 했거든요. 오늘 일이 좀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롱도 갔고 신규 픽도 갔고 어제 픽도 갔고 뭐 지금 거의 움직임을 운이 좋게 다 발라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숏도 먹고 롱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하시다가 보면 지금과 같은 원웨이 장이었다가 뭐 추세를 변곡되는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선물방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